니케이 아시아는 북한이 올림픽을 보이콧할 것이라 보도하였는데요. 이로써 북한은 도쿄올림픽에서 공식적으로 철수한 최초의 국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뉴욕타임스와 전 세계 외신들 역시 발빠르게 이 소식을 전하였는데요. 미국의 CNN은 북한의 불참 여부를 보도하면서 일본의 무리한 진행에 대한 비판도 덧붙이고 있습니다. 이미 한 번 연기된 올림픽이었고 올림픽 성화봉송이 3월 25일부터 공식적으로 시작되었지만 올림픽 재개는 팬데믹에 대한 물류 문제와 우려가 증가하면서 논란의 여지가 있는 선택이었으며 현재 일본 정부 관리들이 제4파의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고 오사카시의 경우 확산세로 인해 성화봉송 행사를 취소한 바 있다 보도하고 있는데요. 이 문제는 일본에게는 매우 심각합니다. 비단 북한이라는 세계와 연결되지 않는 고립국가 하나의 이탈이 아니라 일본에게는 연쇄적 반응으로 매우 심각한 부분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실제 북한은 선수들을 도쿄에 보낼 형편도 안 된다는 의견도 있고 여러 다양한 이유로 인한 결정일 수 있겠지만 공식 발표상으로는 선수들을 보호한다는 명분을 던졌다는 것이 일본에게는 더욱 뼈아픈 부분이겠죠. 그런데 일본의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북한의 이런 판단을 칭찬하고 연쇄 반응으로 차라리 올림픽 안 했으면 좋겠다는 반응들이 줄을 이루고 있는데요. 역시 불참 선언 1호는 북한인가? 표면적 이유는 팬데믹이지만 경제 악화된 상황에서 선수단 파견을 할 여유가 없었을 것이다. 지금 팬데믹 대응에 쫓기고 있고 올림픽 참가 경황이 없는 국가나 지역은 북한 외에도 다수가 있을 것이고 북한의 불참 선언에 동참하는 국가들이 증가하는 것 아닐까. 딱히 북한이 오지 않아도 문제없지만 현명한 판단이었다. 앞으로 미국도 불참하여 대회 자체를 없애주었으면 하는 것이 한 국민으로서 가장 평화롭고 안심이 될 것이다. 이런 나라는 앞으로도 나올 것이다. 바이든은 팬데믹에 대해 과학적으로 검증하겠다 말했다. 일본 정부의 대책은 노동시간 단축이나 아크릴판 따위로 과학적인 것과는 거리가 멀다. 검사에 대해 누구나 어디서나 원하는 만큼이라는 증명이 되지 않으면 미국도 EU도 불참을 선언하게 될 것이다. 검사를 거절하는 정부는 일본뿐이다. 라는 등의 의견으로 북한 잘했다고 응원하는 일본인들의 모습이 생소합니다. 그런데 그만큼 일본의 올림픽에 절대 반대하는 목소리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겠죠. 문제는 북한만이 아닙니다. 야후 스포츠 호주는 지금 일본의 문제는 북한만이 아니라 4월 3일부터 4일간 휠체어 럭비를 시작으로 4월과 5월에 18개의 테스트 이벤트를 계획하고 있었던 일본이지만 국제수영연맹에서부터 반기를 들고 나왔다는 것인데요. 4월 18일부터 23일까지 예정된 도쿄올림픽 예선 경기를 취소할 계획을 발표했으며 이는 3개의 예선 중 2개가 열리지 않을 것임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즉 개별 국가만의 문제가 아니라 각 종목 단체들의 보이콧 역시 본격화되고 있다는 것인데요. 이런 일본에 대해 국제적인 저널리스트 윌리엄 패색은 니케이 아시아를 통해 이런 일본 상황을 정의하는 새로운 단어를 소개했는데요. 그는 일본 정부가 일본 기업들을 좀비 회사로 만들었는데 이제 일본 사전에 좀비 올림픽을 추가하고자 하는가? 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가 말하는 일본의 좀비화, 일본 기업들이 좀비 기업들이 되고 있다는 것은 유명하죠. 이미 일본 정부는 끝없이 돈을 찍어내어 기업들의 뒤를 바치고 있는 상황인데요. 회생할 가능성이 없음에도 정부 또는 채권단의 제도적 지원을 받아 그 은혜로 간신히 파산을 면하고 있는 일본의 좀비 기업들이 부족해서 이제는 좀비 올림픽도 사전에 추가하려느냐는 저널리스트의 맹렬한 비판인 것입니다. 말실수에 취약한 아소다로 부총리는 도쿄올림픽이 저주받은 것이라 언급하기도 했다는 필자는 역사는 이런 도쿄의 좀비 올림픽에 친절하지 않을 것이며 지금 심각한 개입이 필요한 때라 주장하였는데요. 이것은 필자 자신만의 주장이 아닌 다른 사람들의 주장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일본의 집권 여당의 결정은 매번 뒤처져 왔다면서 그 대표적 사례로 아베를 꼽고 있습니다. 아베가 트럼프처럼 팬데믹보다 주식시장을 더 중요시 여겼던 부분을 꼬집은 그는 이 부분이 도쿄도지사 코이케 유리코와의 충돌도 일으켰으며 그와 비슷한 부분이 현재 도쿄올림픽과 또다시 충돌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즉 올림픽을 위해 방역을 우선시하지 않는 믿기 힘든 일을 일본 정부는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미래 일본의 후손들은 어떻게 정부가 백신 예방접종 프로그램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200개 이상의 국가에서 8만 명 이상의 선수, 코치, 스텝, 미디어 및 관계자들을 환영하는 것이 현명한 일이라 판단을 한 것인지
질문하게 될 것이라 이야기했으며, 자민당은 어떻게 일본 입국자들에 대한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지 않는 것은 물론 엄격하게 격리하지도 않겠다는 생각을 했나 묻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필자는 현재 세계는 올림픽 개최를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황이라 생각한다는데요. 그 예로 프랑스는 새로이 봉쇄를 하고 있고, 벨기에, 독일, 스페인은 새로운 상승세를 맞이한 상황이며, WHO는 유럽의 백신 개발이 용납할 수 없을 정도로 느리다고 평가한 상황이고, 미국의 텍사스나 플로리다 같은 주들은 마치 누가 더 폭발적인 확진자 수에 먼저 필적할 수 있는지 알아보려 자체적인 팬데믹 대회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한편 일본도 미국의 캘리포니아와 같은 길을 걷고 있다며, 캘리포니아가 확산세 곡선을 평평하게 만들던 중에 너무 빨리 봉쇄를 완화하여 엉망이 된 것처럼 일본은 비상사태 선언을 하고 또 하고 하면서도 전혀 배우지 못한 것 같다는 필자인데요. 이런 스톱 고 스톱 훈련이 올림픽 성화봉송을 취소한 오사카 사태와 같은 굴욕적인 상황을 설명해준다는 것입니다. 20년 후 2020년, 2021년에 대해 배우는 학생들은 지금까지 283만 명의 사망자를 낸 팬데믹 속에서도 올림픽을 개최한 국가가 바로 일본이라고 배울 것이라 생각해보라는 필자는, 앞으로도 일본의 자민당이 왜 세계의 이익보다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더 우선시했는지에 대해 질문이 집중될 것이라 예측하고 있는데요. 일본 근현대사 연구가 스지타 마사노리는 아사히 아에라와의 인터뷰를 통해 앞서 좀비 일본이라 지칭한 저널리스트 윌리엄 페색보다 더욱더 강한 어조로 일본 정부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번 도쿄올림픽이 일본의 후진국 행보가 전 세계에 폭로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데요. 자신은 일관되게 올림픽 개최에 비판적인 입장이었고, 현재의 상황에서는 개최조차 어렵다고 생각한다면서 애초에 도쿄올림픽은 대의 명분 자체가 수상한 이벤트였다는 것입니다. 후쿠시마의 부흥을 외치면서 개최 장소는 도쿄로 한다는 것 자체가 앞뒤가 맞지 않고, 전후의 고도 경제 성장 시대를 그리워하며 국위선양과 경제 부흥을 기대하지만 그 모든 것이 헛수고가 될 것이라는 주장인데요. 여기에다가 팬데믹에 대한 대응책도 충분하지 못하여 다 포기한 채로 출발했으며, 난처해진 스가는 올림픽 개최를 인류가 팬데믹을 이겨낸 증거로 삼겠다는 구호를 내놓았지만 공허하게 들릴 뿐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올림픽 개최를 일본이 고집하면 고집할수록 일본은 선진국으로서의 위엄을 잃고 세계에 계속 치부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며, 성화봉송을 포기하는 이탈자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그들에게 이런 도쿄올림픽 참가는 이미 영예가 되지 않는 게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의 나라를 선진국이라 불러도 되는지가 매우 의문이며, 이제 일본은 올림픽이라는 이름으로 열리는 선진국의 장례식을 치르는 단계까지 나아갔다며, 이제는 쌓인 고름을 다 짜내는 편이 좋을지도 모른다고 자신의 의견을 밝혔습니다. 사실 일본의 자국 이미지 포장 기술은 전 세계에서 제대로 먹힌 바 있었죠. 일본의 내부가 어떤지 속속들이 알 수 있는 우리와 같은 주변국이 아니라면 일본의 본 모습이 어떤지 모른 채 막연하게 좋은 이미지만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도쿄올림픽 개최가 오히려 일본에게는 치명적인 치부를 드러내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 설득력 있어 보이는 부분인 것이죠. 아울러 이런 전망과 더불어 일본은 실질적으로 올림픽 때문에 외교적 손상도 클 것이라는 지적을 니칸 겐다이가 하고 있습니다. 4월 15일부터 18일의 일정으로 미국을 방문하는 스가 총리는 도쿄올림픽 개최가 인질로 잡힌 채로 방미를 하게 되었다면서, 미국은 이를 빌미로 무리한 요구를 하게 될지도 모르며 외교적 손실마저 우려되게 만드는 것이 도쿄올림픽이라는 것인데요. 바이든은 분명 올림픽 개최는 과학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명시했으며, 이런 일본의 약점을 이용해 일본에게 과도한 요구를 해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정권 유지를 위해 올림픽 개최에 사활을 건 스가는 바이든이 미국 선수단을 도쿄에 파견한다고 하면 만만세인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을 대가로 미국으로부터 쉽지 않은 요구가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이며, 이로 인해 일본은 미국 대통령과의 첫 정상회담임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이것은 최악의 정상회담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며 경고하고 있는 것인데요. 일본인들은 외국 선수들과 관계자들의 입국이 일본을 재앙으로 만들 것이라고 생각하기에 80%라는 엄청난 절대 반대 여론이 있는 것이고, 반대로 세계인들은 일본에 가면 전 세계적으로 팬데믹을 확산시킨 역사의 길이 남을 올림픽에 참가했다는 오명을 얻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으로 도쿄행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로지 IOC와 일본의 집권 여당의 이권만으로 추진되고 있는 이 문제로 인해 앞선 저널리스트의 말처럼
20년 후 후세들은 일본을 뭐라 부르게 될지 궁금해지는 부분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뵙겠습니다.